네, 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마스터의 이종구입니다. 오늘 제가 스토어 상품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상품 믹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 뭐 스마트 스토어 혹은 뭐 내 쇼핑몰 어떻게 상품들을 구색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구성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도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고 아마 이 다음 책에는 제가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번에 그 무역박람회 그 이메일 받으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 스마트 스토어든 뭐 쇼핑몰 그 URL 좀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봤죠. 보고 이 강의를 제가 빨리 해야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도 참 궁금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인데도 어떻게 물건을 팔까, 그리고 물건이 팔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했을 텐데 여러 딴데 이런 뭐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뭔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물건을 팔기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상품 믹스하는 얘기는 강의를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고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야겠다는 그 기획이 서야 거기에 맞게 또 상품을 소싱할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매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기획이 없이 그냥 그 키워드 검색해서 뭐 물건만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 매장을 딱 봤을 때 이게 옛날 같으면 좀 오프라인 매장인 거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 이제 그 여러분 뭐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건 한 개를 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나머지 물건들이. 그럼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죠. 지금은 그냥 키워드 검색해서 그게 그냥 저쪽에 위에 올라가는 것만 팔리는 것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눌렀을 때 결국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셀러 홈페이지도 보게 되고. 어쨌든 간에 장사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매장을 내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 것인가. 용도 얘기죠. 포지셔닝 이야기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야 될 건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획이 먼저 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더 좋은 상품을 살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나중 이야기인데 이 앞단 얘기가 지금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뒷단만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험한 얘기를 하면 이제 잡탕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쇼핑몰이. 그러니까 여기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이제 용도가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입장 바꿔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게가 한 개가 있으면 마을에 뭐 거기에 가서 사야겠지만 지금은 똑같은 비슷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가는 가게는 갈 이유가 명확해야지 그 가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슷한 거를 파는 가게 중에서 내가 이 33번 가게를 꼭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은 이 33번 가게에 갈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과거에 물건이 귀했을 시절에는 그냥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자화상 같은 게 잘 팔렸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다 파는 매장. 근데 그런 물건들을 파는 매장들이 많고 경쟁자가 많다 보면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나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좁히라는 건데 좁히고 좁혀라. 전체 파일을 다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 정도만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요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 영역을. 이건 블루오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블루오션은 이걸 피해가 가지고 남들이 안 파는 거를 팔라는 거고 이 포지셔닝은 레드오션 안에서 나만 제일 잘하는 거를 더 깊게 들어가는 게 포지셔닝이에요. 남들이 안 파는 물건을 팔라는 게 블루오션이고 포지셔닝은 남들이 다 사는 레드오션 상품들 중에서 내가 더 남들보다 요만큼만큼은 더 깊고 구색이 많고 더 싸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조금 파생된 물건을 팔다든지 그러니까 구색이 더 많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소비자가 이렇게 많다면은 나머지 물건 살 때는 딴 데 가고 요거가 살 때는 나밖에 없는 거죠. 사는 곳이.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제가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포지셔닝이랑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게 중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중거성이 이제 철학 그 뭐 쇼펜하우나 뭐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케팅 쪽에서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얘기긴 한데 말이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준거성에
이 사전적 의미는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근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직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셔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포지셔닝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 준거성은 또 뭔가? 이거의 사례는 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은 내가 이 가게에 가야 할 이 셀러한테 내가 물건을 사야 할 용도라고 그랬죠. 이 포지셔닝 이 용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용도가 있고요. 이성적인 포지셔닝. 또 하나는 감성적인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저 별로 싫어하는데 이제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거지 실제에서는 이 두 개를 다 이해하셔가지고 이 콤비네이션으로 막 섞여서 일어나죠. 예,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 이성적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그 가게에 가야겠다. 수많은 가게 중에서 꼭 그 가게에 내가 갈 필요가 있다. 이 가게에는 내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메모할 필요가 있다. 즐겨찾기 할 필요가 있다. 좋아하는 샵으로 클릭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얘에 가야 할 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땐 내가 여기 필요하다. 그 필요가 이성적인 필요가 있고 감성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필요는 쉽죠. 카테고리의 전문성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서핑하다가 어떤 쇼핑몰을 딱 봤는데 여기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아. 그럼 당연히 이 상품을 살 때는 여기로 오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 화장품 파는 데는 많은데 이 셀러는 그 화장품 액세서리 그 주변 뭐 액세서리들 많잖아요. 파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끝판왕인 거예요. 제일 많아 구색이. 올리브영보다 안 파는 곳은 더 많단 말이에요. 구색이.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내가 화장품은 아니지만 화장품 액세서리 쓸 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즐겨찾기 해놓겠죠. 그 다음에 뭐 PC들을 많이 파는데 어떤 사이트 갔더니 여기는 조립 PC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속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즐겨찾기 해놓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미 다 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 있지 않은 용도를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화장품은 다 차 있으니까 어려운 거고 또 뭐 PC도 뭐 노트북이나 이런 완성품들은 다 많으니까 이제 조립 PC, 뭐 게임 PC 쪽으로 이제 깊게 들어간 거고 고기만큼은 내가 다 먹겠다는 거죠. 애완용품을 많이 파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개, 고양이 이외의 상품, 이외의 애완용품들, 뭐 고슴도치라든지 뭐 거머리는 안 되겠네. 저기 뭐 딱정벌레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구색이 왕창. 예, 딴 데 파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깊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이성적인 용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품 카테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벌써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은 어려워 보이죠. 네, 왜냐면 이건 어려워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요런 거는 포지션이 있겠다 한 것들은 다 이미 다 차 있죠. 예. 다 돈 벌려고 머리 쓰니까 당연히 이제 카테고리의 전문성을 나의 어떤 포지셔닝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사람들은 다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빈 거를 찾다 보니까 쪼개야 되고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 볼륨이 뭐 빵 터지기는 어려운 걸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포지셔닝 확장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작고 지금은 전체 그 파이 중에서 뭐 0.05%밖에 안 되는 딱정벌레 애완용품 카테고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확실히 먹으면은 그래서 내 로얄 커스터머가 생기죠. 그럼 내가 이걸 확장할 수가 있어요. 예. 점점 파이가 커질 수가 있죠. 그 옛날에 제가 그 볼보 얘기했잖아요. 볼보가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뭐 럭셔리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얘네들이 다 버리고 안전한 자동차에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이만큼 내가 확실하게 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 슬슬 뭐 SUV도 만들고 뭐 조그만 차도 만들고 이렇게 늘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점점 늘릴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매출도 안 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좁혀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작게 좁게 깊게 들어가 가지고 내 소비자를 명확하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늘려가는 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포지셔닝을 잡기는 물론 가능하지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또 감성적인 포지셔닝이 있어요. 제가 이성적인 포지셔닝에서 한 개 빼먹었네요. 예, 이성적으로 이 가게에 내가 꼭 와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죠, 가격. 딴 데보다 싸게 판다 이 집은. 그것도 이성적인 포지셔닝이죠. 뭐 딴 데보다 어떻게 싸게 파느냐? 그런 데 있어요.
식재료 파는 데 중에서 저기 청량리 쪽에서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오뚜기나 뭐 이런 대기업 상품들 그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를 뒤로 빼와가지고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온라인으로 파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지금 파는 것보다 싸게 파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는 용도가 명확하죠. 예, 지금은 없었어요. 한 4, 5년 전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팀원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대기업의 이제 퇴임 임원들이 이제 쿼터를 주거든요. 뭐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국내 유통하는 거 말고 뒤로 이제 이렇게 수출용으로 이제 물건을 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출을 안 하고 백해가지고 이제 국내 유통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보다 싸게 어떤 물건들을 팔 수 있다는 상품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는 용도가 명확한 거죠. 예. 이 경제 원리상 이런 데를 오래 놔두지는 않죠. 제가 또 아이디어를 좀 내볼까요?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인데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쇼핑몰 오픈했다. 이건 이제 빨리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되겠죠? 이거 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식품인데 유통기간이 유통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사실 거기 유통기간이 이번 달에 끝난다 해도 2달은 더 먹거든요. 웬만한 거. 캔은 뭐 한 1년은 더 먹어도 되고 사실 뭐 10년 있다 먹어도 되는데 유통기간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임박한 식품들만 내가 모아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내가 팔았어요. 그럼 그 사이트는 포지셔닝이 명확한 거죠. 예, 가격이 싸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중거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도 있고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유통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싸다. 이걸 내가 어디서 구했다. 그 비밀이다. 예, 근데 이거는 명확하다.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괜찮은 것 같네.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화장품을 반값에 파는 사이트. 예, 대신 빨리 사서 많이 바르라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유통기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크림을 옛날에는 이만큼 이렇게 바르던 거는 이거를 내가 3분의 1 가격에 파니까 아이크림을 그냥 몸에다 바르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이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포지셔닝, 이성적인 포지셔닝 있죠. 브랜드 상품을 파는 거죠. 예. 이것도 이성적이잖아요. 뭐 한국에 안 들어온 어떤 그 브랜드를 내가 들여와가지고 판다 이 사이트에서 내가 이것도 이성적인 포지셔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지셔닝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일 명확한 포지셔닝이 어떤 카테고리를 나만 전문적으로 나만 남들보다 더 구색 있게 갖추는 카테고리를 갖췄다. 그럼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내가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용도가 생긴 거고 두 번째가 가격이었고 세 번째가 브랜드. 내가 뭐 몇 가지 브랜드를 여기서 판다. 한국에서는 나밖에 안 판다. 뭐 혹은 이 A, B, C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이 B, C 브랜드만큼은 내 쇼핑몰이 구색이 제일 많다. 그럼 당연히 B, C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 쇼핑몰을 즐겨찾기 해놓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B, C 브랜드만큼은 이 집이 제일 많이 파니까. 혹은 이 B, C 브랜드를 남들보다 싸게 판다든지. 뭐 싸게 안 팔아도 구색만 많아도 아마 즐겨찾기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미가 있으니까. 갈 필요가 있죠. 여기 올 필요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사의 기본 법칙이 나의 용도를 매김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뭐 어서 오세요. 뭐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런 용도가 있으니까 딴 데는 저희가 사시고요. 요럴 때는 요런 게 필요할 때는 요런 용도가 있을 때는 저한테 오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장사인 거예요. 첫 번째 포지셔닝. 그러니까 이성적인 포지셔닝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지셔닝이 뭐냐면 이제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게 뭐겠습니까? 스타일이죠. 그죠?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이성적으로도 쇼핑을 하지만 어떤 내 감성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물건을 또 고르잖아요. 의류 쇼핑몰들은 이런 게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감이 일반 지금 제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시는 일반 이 일상용품, 생활용품 하시는 분보다 한 몇 단계 더 고수들이에요. 이 장사머리가 빨빨 돌아가요. 그 도매시장을 가도 우리가 뭐 남대문 도매시장이라든지 무슨 그 평화시장인가 어쨌든 이 생활용품 파는 도매시장 가면 사람들이 선해요. 그 물건 사는 사람도 선하고 파는 사람도 선하고. 근데 옷 파는 도매시장 가면은 벌써 이제 분위기 싸하죠. 예, 뭐 이렇게 껌 이렇게 짝짝 씹으면서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그 언니들이 엄청 세니까. 근데 그 언니들이 엄청 이 장살머리가 이제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언니들은 기본적으로 이 포지셔닝을 이해를 해요. 예,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서 옷을 팔 때도 이 스타일로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어디가 비어 있나, 어떤 스타일이 지금 이 포지셔닝이 약한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를 이제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로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여자분이 옷을 고를 때,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이미지가 변모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화끈하게 그냥 노는 스타일로도 내가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약간 그 무슨 저기 청담동 며느리처럼 좀 이런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인간에 있거든요. 뭐 여자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그 포지셔닝 그 스타일을 집어내서 이제 그 옷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한 옷이라든지 아주 노출 없는데 노출 없고 상당히 점잖아 보이는데 야한 옷, 야식꾸리한 옷들, 예, 그런 옷들만 쫙 모아놓으면 이제 그게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브랜드를 이제 카피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질샌더 같은 걸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 컷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과감한 컷. 근데 뭐 이렇게 뭐 핏이 이렇게 막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진데 약간 명품 느낌 나는 거, 뭐 그런 걸 카피하는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일별로 남들이 없고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러니까 스타일 그 스타일에 맞는 상품들을 이렇게 모아놔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요런 스타일이 필요하신 분,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일별로 포지셔닝이죠. 그러니까 의류는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타일이 있죠. 네. 어디는 막 이렇게 앙증맞은 물건들만 모아놓는 그런 쇼핑몰도 있고, 또 어디는 약간 명품 카피한 거 혹은 뭐 명품스러운 거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스타일이 있고, 어디는 뭐 앤틱한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모던한 것만 파는 거 있고, 또 나중에 이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모아놓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이 언니네 집은 컨템포러리만 모아놨네, 이거 내 스타일이네, 한번 클릭해야지, 한번 나중에 와야지, 이것도 있고, 여기는 다 북유럽이네, 흔해 빠졌어. 북유럽은 이제 의미가 없죠. 북유럽은 뭐 여기저기 다 파는 거니까 이걸 스킵. 요건 앤틱이네. 내가 앤틱 안 좋아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워낙 포지셔닝이 강하니까 요건 나중에 한번 내가 앤틱 필요할 때 와서 사야겠다. 즐겨찾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파는 걸 나도 같이 이렇게 스타일 포지셔닝 만들어 놓으면 약하겠죠. 근데 아까 그 제가 상품 그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좁게 깊게 해놓으면 이제 시장 어필하기가 이제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무슨 스타일이 있죠? 약간 그 유치한 스타일도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 그 유리병인데 막 유치한 뭐 서울 우유라든지 뭐 이런 그 레트로 스타일, 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쫙 또 상품을 구성해 놓으면 또 이게 레트로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별로 비어 있고 시장성이 있고 남들이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물건들을 골라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용도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감성적인 것 중에 하나 더 있네. 쇼핑몰 모델을 또 보러 가는 용도도 있어요. 예,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쁜 여자를 보는 걸 좋아해요. 몸매가 좋고 잘 관리한 여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쇼핑몰에 모델이 이쁘잖아요. 그 모델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즐겨찾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모델이 아무거나 입어도 다 즐겨찾기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쇼핑몰 사장님이 본인이 그렇게 이쁘고 몸매가 좋으면은 그건 이제 나의 강력한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예, 뭐 이쁜 거, 뭐 풍경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나와야지 시청률이 확 올라가요. 사람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트거든요. 제일 훌륭한 종합 예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라든지 이런 그 조화라든지 이런 그 턱선, 어깨라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게 엄청난 예술이에요. 예술품이고. 그래서 그거가 포지셔닝이 명확하면 당연히 그거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포지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뭐 나는 스타일 포지션, 나는 뭐 카테고리 포지션 이렇게 되질 않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예, 이게 믹스돼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중에 특출난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내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당연히 이제 상품 구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PC 조립 PC 만드는 것만 이렇게 쫙 상품들을 모아놓으면은 내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은
아 여기는 조립 PC 하는 거구나 하겠구나.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빈티지 뭐 인테리어 용품만 쭉 깔아놓으면은 아무 얘기 없어도 설명 없어도 사람들이 보면서 빈티지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준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준거성인데 준거성이 뭐냐면 아까 제가 판단의 근거라고 했죠. 이 아줌마가 이 아가씨가 왜 앤틱만 지금 이건 팔고 있는가? 이렇게 된 그 근거가 뭔가? 그거가 소비자가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지금 이 장사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은 이 장사 클릭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작위 해제가 되는 거죠. 네, 이유가 명확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강호동이 그때 옛날에 그 강호동 씨가 그 삼겹살집 프랜차이즈 냈잖아요. 이게 준거성이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니까 원 없이 먹기 위해서 또 친구들 막 그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를 냈다. 준거성 명확하죠. 네. 이런 게 준거성이고 뭐 그 얼룩량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세탁소에서 그 일하던 그 직원인데 하도 그 얼룩약 그 얼룩 빼달라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것저것 연구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세탁소에서 그 몰래 그 얼룩약 빼는 그 케미칼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세탁소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만들었다. 얼룩약 이런 게 준거성이에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아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포지셔닝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 준거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라도 뭐 진짜면 더 좋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빠가 뭐 제가 여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지리산에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자연인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그 산에 가가지고 자꾸 봤더니 아버지가 또 있네 준거성 SK2 준거성이 뭐냐면은 그게 그 쌀 뭐 이렇게 그 술 만드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쌀 맨날 이렇게 술 담그는 할아버지가 손바닥이 하얗더라. 여기는 다 쭈글쭈글한데 보니까 쌀뜨물을 자꾸 이렇게 막 술 만드는 거 하더니 그게 다니까 손이 애기 피부가 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SK2가 됐다. 이런 게 준거성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걸 들었을 때 믿음이 확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준거성이고 그리고 준거성은 전혀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청량리에서 그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뒤로 빼서 파는 그 신라면 뒤로 빼와가지고 싸게 팔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준거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진 않지만 뒤로 빼와가지고 싸게 파는구나. 당연히 쌀 수밖에 없겠네. 여기서 나도 사서 땡 잡아야지. 그러니까 포지셔닝 명확하고 준거성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내가 싸게 판다. 이 준거성 아까 얘기했죠. 유통기간이 얼마나 안 남은 걸 내가 판다. 준거성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 준거성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내 사이트에 물론 이제 아까처럼 그냥 상품만 보고도 소비자가 알아먹을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은 뭐 간단한 거는 이 쇼핑몰 위에다가 뭐 스토리를 주글로 쓰는 거죠. 안녕하세요. 뭐 저는 이래 가지고 뭐 태풍에 피해 와가지고 사과가 다 썩었는데 그거를 다 버리지 않고 대신 제가 10분의 가격으로 팝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준거성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에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은 카테고리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밖에는 멀쩡한데 상품을 클릭했을 때 그 상세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이제 준거성에 대한 얘기는 블라블라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 개 바뀌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눈치까지 알아채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준거성, 이런 근거로 이런 포지셔닝의 상품을 파는 데구나. 그래서 나는 요럴 땐 여기 와봐야겠다. 여기 와볼 가치가 있구나. 이 집은 내가 즐겨찾기 하는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용도가 있구나. 그죠? 그 용도가 확실하구나.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 장사의 첫 단추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뭐 제가 기업 다니면서 뭐 4억짜리, 20억짜리 컨설팅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막 수개월 동안 뭐 페이퍼워크를 하고 돈을 쓰고 뭐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잘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정도의 인사이트 있게 뎁스 있게 설명해주는 컨설턴트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용도랑 준거성. 근데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임원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3, 4씩 먹은 그 어린 친구들이 또 장사를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두 가지 내용은 상당히 그 고급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 선정을 할 때도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카테고리 선정을 했어요. 그럼 그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그 경쟁자들 중에서 나의 용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해야겠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획을 짜야 돼요. 아, 난 이걸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물건만 사야죠. 이것저것 팔아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의 용도가 어필이 되려면요. 상품이 최소 100개는 돼야 돼요. 100개 정도 돼봤자 금방 이거 스크롤하면 끝나거든요. 100개가 안 되는 쇼핑몰에서 사는 거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지? 왜냐면 낯서니까. 여기서 샀다가는 잘 샀다는 얘기 못 듣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SKU는 그 구색수는 100개에서 200개는 돼야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1688 알리바바가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제가 한두 개 아이템이 대박을 내야 된다. 건물주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아이템 한두 개에 집중하시는데 상품이 100개, 200개 깔아놓고 그 중에 대박나는 아이템을 그 중에 이제 꼽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얘가 돈을 벌어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들러리가 없이 얘만 있으면요, 얘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200개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다 깔려 있고 이 세 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개는 뭐 마진을 조금 붙여도 되고 뭐 비싸게 팔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한 개에서 두 개 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구색만 싸게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맞춰놓고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해야죠. 해외 소싱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배팅할 아이템을 사러 가는 거예요. 나머지 구색을 갖추러 가는 게 아니고. 구색은 1688이든 알리바바든 안 되면 그냥 백화점에 사서라도 그냥 갖다 놓으세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뭐 마트 가가지고 사서라도 갖다 놓으시고 결국 요 한두 개, 세 개가 장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구색이 있어야 되고 이 구색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의 포지셔닝이 정확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구색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